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리얼 옵션입니다. 리얼 옵션은 원래 경영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대안에 대해 소규모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시스템 경영공학 교수로 활동하는 저자는 리얼 옵션의 개념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이 갖춰야 할 인생 전략으로 확대하고 적용하여 독자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유명인사 800명 중 리얼 옵션을 통해 목표를 성취한 121명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성공 유형을 비전형, 위기형, 체험형, 취미형, 멘토형, 대리형 6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마다 어떤 성공 요인이 있는지 알려줍니다. 더불어 저자 자신을 포함하여 기업, 경영인, 정치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스토리를 통해 리얼 옵션의 적용 사례를 들려줌으로써 독자들이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리얼 옵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나만의 방식으로 성공에 다가서야 한다는 새로운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 분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과 신한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책 제목이 리얼 옵션입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저는 이제 성공을 크게 한 3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첫 번째가 행동을 잘 해야 되고, 예. 제가 액션 예.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액션을 하는데 필요한 선택, 제가 이제 디시전을 잘 해야 되는데, 예. 이 선택을 잘하고 행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요? 예. 예. 언제 그 선택을 준비할 것인가. 예. 근데 제가 주변에 많이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과 행동을 잘 하고 있는데 예.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에 아주 취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어떻게 하면 또 젊은 세대나 우리 또 중요한 세대들에게 그 선택하는 시점과 또 미래의 행동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를 찾아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예. 그런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리얼 옵션이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리얼 그러니까 옵션이요? 지금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놔서 예. 시간이 지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예. 그런 것 컨셉이 바로 리얼 옵션인데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예. 집중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리얼 옵션이라는 게 내가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이 갖고 있는 게 예. 대부분 뭐 저금 통장들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실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이런저런 이유로 통장을 만들어서 저축을 하고 때가 되면 그걸 또 찾기도 하고 예. 또 좀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이제 보험 같은 걸 들어서 본인이 난처하게 됐을 때 그것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예. 똑같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적정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본인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그 선택 권리를 갖는 게 중요한 거죠. 선택 권리. 네, 선택 권리.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선택 권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택 권리를 여러 개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 같은 분야에 계속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좁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을 할 때도 혹은 보험을 들 때도 뭐 상해보험도 들고 뭐 교육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 드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한 가지 건강만 챙기면 되겠다 해서 건강에 관련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리얼 옵션도 미래에 대한 선택 권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대로 그러한 선택권을 준비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일종의 미래에 대한 준비의 개념인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기에 되게 급급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준비가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사치스럽거나 아니면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 부자들이 얘기를 해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새로운 선택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축적하지 않으면 버는 돈을 오늘 다 소진시키면 미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들을 계속 처리하면서 살아가면
물론 그 일 자체가 축적되는 일도 있긴 있지만 예. 대부분 그다음 준비가 좀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를 생각해 보게 되면 큰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연구 개발에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오히려 적은 기업들은 연구 개발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은 기업이나 혹은 어려운 기업들은 매년 그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그걸 꾸준히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후, 20년 후에 새로운 일이 그렇게 도출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은 예. R&D를 하면서 미리미리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미리미리 가능성 있는 것들을 씨를 뿌려두니까 예. 때가 되면은 이런 기회가 오고 저런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오히려 어려운 사람일수록 지금은 어렵지만 예. 5년 후, 10년 후는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지금 어렵더라도 5년, 10년 후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5년, 10년 후가 바뀌지만 투자하지 않으면 안 바꾸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의사결정 이론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예.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내일이나 내년은 바꾸기는 힘들지만 5년 후나 10년 후는 바꿀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 지금 준비를 하면은 적은 것으로 5년, 10년 후를 준비하면 되지만 예. 그때 가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또 큰 노력이 필요하니까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진짜. 어려울수록 예. 더 미래를 준비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리얼 옵션. 그때의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선택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선택권을 지금 투자해야 되는데 예. 그것이 바로 그 시기에 예. 이제 리얼 옵션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책이 리얼 옵션이 특히 가치 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을 소위 이제 성공했거나 유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한 그 결과물이라서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기간에 걸려 이 조사를 마치셨나요? 근데 제가 이제 리더십 책도 써보고 의사결정 책도 써보면서 제가 이제 그 쭉 책을 모니터링했더니 요즘에는 이제 뭐 터닝 포인트라든지 뭐 블링크라든지 뭐 이런 식의 그 어떤 전환점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관심 가졌던 것은 도대체 이분들이 그 전환점 틀못이 있었는데 예. 어떤 준비를 했기에 그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어떤 준비로 어떤 그런 준비를 전환점을 했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찬호 같은 선수는 어떻게 준비했기에 미국을 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가는 것이 터닝 포인트이긴 하지만 어떻게 준비했기에 그런 터닝 포인트, 그러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이제 이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 사례를 쭉 이제 조사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의 주장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한 2년 반에 걸쳐서 우리 아르바이트를 여러 번 써보면서 쭉 그 명사들의 스토리와 기사와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았고요. 그걸 다 모으신 거군요. 쭉 모아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면서 리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얼 옵션에 해당된다.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을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준비하고 선택권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조사한 그 자료 내에 한 800명 정도 조사를 해서 800명이나 조사하셨나요? 2년 반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건 우리가 리얼 옵션으로 할 만하다 해서 선택한 것이 121명. 121명이요. 그래서 이 책은 전체로 한 800명 정도의 명사 스토리를 모은 뒤에 그 중에서 121명으로 압축된 미래를 준비를 해서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책을 만들어 보았는데 실제 그 메시지, 그러니까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미리 미래에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꼭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 적자들과. 또 실제 제가 한 5년 전서부터 이 얘기를 제가 강의를 해요, 학교에서. 그러세요? 강의를 하면서 너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습관을,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슈를 계속해 와서. 그러니까 저의 한 5년간의 학교에서의 경험, 또 그 다음에 한 800명에서 시작된 한 120명으로 압축된 리얼 옵션 사례, 그 다음에 제가 대학교 때 체험했던 혹은 뭐 그 이후에 제가 살아가면서 체험했던 저의
어떤 미래 투자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을 섞어서 예. 이 리얼 옵션에 아마 압축시켜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미래에 대한 준비 리얼 옵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교수님 책에 보면 미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세 가지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이제 크게 그 미래의 모습을 의사결정에 근거해서 예.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예. 현재와 똑같은 내일이 진행이 되겠죠. 아, 똑같은. 그러니까 예. 내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예. 현재와 똑같은 내일인데 사실은 나는 똑같은데 예. 환경에 의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근데 예. 그게 첫 번째 예. 내가 아무도 하지 않는 것. 예. 이제 두 번째의 모습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난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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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식이 갑자기 엄청나게 떨어진 예. 거예요. 예. 근데 나는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근데 제일 바람직하게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건. 예.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뭔가 상황을 내가 의도한 대로 끌고 가는 예. 건데, 근데 내가 선택할 때는 사실은 준비되지 않으면 예. 그 신뢰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 이제 뭐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저축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꾸준하게 저축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는데 꾸준하게 저축하는 사람은 원금을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근데 부자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투자라는 사람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단기간에 뭔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선택 권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을 생각해 보게 되면 결국은 내가 선택하든지 예. 선택당하든지 예. 아무 변화가 없어야 되는데 예.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는 선택하지 않으면 예. 저 미래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리얼 옵션을 쓰면서 독자들 중에서 그냥 있어서는 정말 안 될 사람들, 예. 저는 그분들이 꼭 이 책을 읽고 미래를 어떻게 선택할 수 있고 예. 그 선택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예. 예.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아까 그 교수님 말씀에 환경 이야기도 잠깐 나오는데요. 네. 또 환경이 주어지는 거에 따라서 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똑같은 환경이 예를 들어서 주어졌을 때 그게 좋은 환경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경을 저희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사용한다? 아니면 활용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뭐 이게 좋은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 책에 이제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리얼 옵션 유형이 6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위기형이 있어요. 예. 환경이 어려웠을 때 예. 자기가 추구하는 유형이 있는데 예. 제가 그 유형의 대표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작가 이지선 씨 얘기를 들어요. 아, 근데 그분은 아주 예쁜 모습이었는데 이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렇죠. 화상을 입으셔가지고 입었죠. 예. 정말 아주 굉장히 어렵게 되고 예. 의사도 뭐 저기 이게 고쳐진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예. 살기가 어렵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극복을 하고 나서 뭐 뉴욕 가서 마라톤도 뛰고 뭐 또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사회복지학과 다니면서 맞습니다. 공부도 이제 상황이 하고,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과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본인은 별로 더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그 굉장히 많은 그런 고마움, 감사함, 축복 이런 것들이 내가 만일 옛날에 그 환경이었다면 사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 나는 이 즐거움을 놓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니 환경이라는 것은 돌아봤을 때의 환경의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환경이 좋았어요. 어릴 때. 예. 근데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도박하고 뭐 그러다 생각하게 되면 예.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예. 내가 돌아보는 환경은 예. 나에게 예. 야, 참 그 환경, 나 환경 때문에 예. 이렇게 됐구나 하고 예. 얘기할 겁니다. 음. 근데 반대로
어쩌면 정말 어려웠어요. 예. 근데 그분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성공을 하면 예. 그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 제가 아는 그 의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척추 수술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구리에서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신 교수님 제 다리 좀 만져보세요 그러는 예. 거예요. 이게 종아리도 종아리가 완전 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하루에 수술을 10번, 20번도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술한 사람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무슨 말씀 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봤더니 본인이 어려울 때 하도 어려워서 의대 다니면서도 이 나무찜을 뭐 지고 막 그러면서 의대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는 건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 의사가 되고 나서도 예. 자기는 이 서서 일하는 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예. 시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봤더니 예. 그 나무찜을 지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의대를 다는 것이 예. 고마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책에서 이제 보게 되면 선택의 속도가 중요하다. 선택의 속도.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라는 이 한계선이 주어져 있을 때 이것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을 빨리 하면 이 똑같은 환경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고 예. 내가 이 환경을 믿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환경에 의해서 선택을 당하는 거죠. 예. 끌려가는 예. 거죠. 예. 그러다 환경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 예. 혹은 내가 무심히 있다가 내가 환경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지 않게 되면 그 환경은 나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속도다, 스피드다. 환경이 여러분들이 좋든 나쁘든 그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고 싶으면 뭐를 높여야 되느냐면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여야 된다. 의사결정의 타이밍을 예. 빨리 가져가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예. 책에 좀 표현해놨습니다. 참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 사업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봐도 그 스피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와닿고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 그 교수님도 그 리얼 옵션을 준비하시게 된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뭐 잠깐 말씀은 하셨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좀 그 말씀을 좀 여쭤봐도 될지요? 글쎄 사실은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되는 그 배경이 예. 저는 이제 공대 교수다 보니까 예. 늘 책을 쓰면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나의 얘기가 아니라면 내가 그 얘기를 얼마나 진실되게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더십 이야기를 쓰더라도 리더십 체험을 전혀 없는 사람이 리더십 이야기를 쓴다면 어떤 작가가 고생한 이야기를 쓰는데 고생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고생한 이야기를 쓴다면 얼마나 그게 공허한 얘기가 될까 하는 측면인데요. 저도 이 리얼 옵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리얼 옵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배운 건 최근이지만 제가 미래를 선택한다는 개념은 제가 아마 대학 시절서부터 준비하게 됐고 그게 저희 터닝 포인트였는데 저는 원래 이제 운동선수를 했어요. 초등학교, 그러세요? 중학교 때 운동선수를 했고 대학에 왔는데 왔더니 정말로 답이 안 보이더군요. 미래가.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전화가 왔는데요. 어머니까지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셨는데 진짜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나는 도저히 이 평균을 가기가 힘들겠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생각해 보세요. 대학 다닌다, 졸업한다, 취업한다. 그 당시에도 집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년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도? 이미 그 당시. 지금도 오래 걸린다 그랬지만 제 때도 한 15년 걸려야 집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으니까 정말 미래가 쉽지가 않다군요. 그러니까 미래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현재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해봤자 뭐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지금. 근데 봤더니 다른 애들은 뭐 미팅 간다, 뭐 무슨 뭐 축제 간다 하고 맨날 이제 뭐 룰루랄라 하는데 저는 답이 없어서 가끔 이제 집에 오면 제가 이제 한숨을 탁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마루에 앉아 있으면 그 집 주인이 이제 세례 살고 집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낙심이 크냐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갑갑한 노릇이죠.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오시고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으셨는데요. 오시고 해서 야 이러지 말고 한 3개월씩이라도 좀 재밌게 살아보자. 해서 그냥 3개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도서실 1등으로 가기, 도서실 꼴찌로 나오기, 뭐 또 고시촌에 들어가 보기, 뭐 영자신문 뭐 이 사설 번역해 보기 해서 3개월씩 나를 좀 즐겁게 하고 나를 좀 집중시킬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해보자. 그게 내가 현실 있는 방법인데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 제가 이제 이 3개월 동안 한 서너 시간씩 몰입해라 하는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당시에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이 공부하다가 어려워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이제 제가 은퇴하셨어요. 한양대학교 김재른 교수님 한 분인데 찾아가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드렸더니 뭐 워낙 오래돼가 잘 못 푸시더라고요. 못 푸셔서 제가 그냥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제가 딱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신군, 오늘 이 신군이 왔다 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신군이 여기 왔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면 그 선택 때문에 다 바뀌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뭔가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교수님을 만나서 뭔가 물어보겠다고 한 것이 사실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뒤로 그 교수님을 멘토로 삼고 그 교수님을 자주 뵙고 댁까지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대학생이 교수님 집으로 찾아가는 걸 그게 드뭅니다. 그런가요? 제가 저 성대에 지금 92년도에 왔거든요. 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집에 학생이 찾아와서 뭐 배우자고 한 학생 한 번도 없습니다. 찾아온 학생이 2명 있는데 주로 이제 성적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뵈니까 그분이 제가 가고 싶은 길에 5년, 10년 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신군 5년 후에 뭐 하고 싶어? 10년 후에 뭐 하고 싶어? 그러면 신군이 가야 될 징검다리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는가?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래의 징검다리를. 그러니까 저는 내가 한꺼번에 5년, 10년을 점프를 하면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지만 아니 뭐 다음 6개월에 이런 거 해보고 6개월에 이런 거 이런 식 계속 중간 징검다리를 가르쳐 주니까 저로서는 3개월씩 몰입하면서 한 6개월짜리 계속해서 쌓아가니까 어느덧 이렇게 내가 목표한 대로 될 수 있었고 제가 그래서 제 책에 이런 얘기 씁니다. 의외로 성장은 점증적으로 될 수 있다. 이게 선형으로 보면 미래를 선형으로 보면 진짜 답이 안 보이는데 이렇게 엑스포넨셜로 지수 형태로 싹 올라간다는 거죠. 이자에 이자가 붙듯이 복리처럼. 복리처럼. 연금 복리, 또 연봉 복리, 뭐 이런 거 전부 다 복리 형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복리 형태를 띄워가지고 점증형으로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멀리 보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 자꾸 하는 얘기가 그 중간중간에 있는 작은 점들이 다 일종의 리얼 옵션. 내가 그때 갔을 때 선택권이 또 있어요. 이거 선택하고. 그때 가면 또 선택권이 있어요. 이거 선택하고. 그게 전부 다 미리 준비해야만 그 선택권이 온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요, 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엄청난 선택권을 준비를 해요. 그게 무슨 선택권이냐면은 대학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놓고 계속 유치원서부터 다 준비해요.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을 이 대학이라는 엄청난 선택권. 근데 그 대학 선택권이 무슨 선택권이냐면 전공 선택권이 아니에요. 일부만 전공 선택권이고 대부분이 대학의 선택권이에요. 어느 대학이나가. 사실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닌데.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큰 그 목표를 준비하는 거는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작은 선택 권리를 확보해 나가면서 큰 거를 만들어 가는 건데 저는 정말 요 부분 3개월 혹은 3개월씩 2번, 3개월 3번 하면서 작은 선택권을 준비해 가는 것이 결국은 그 점증형의 큰 선택권을 이루는 길이다. 그리고 이것에 강한 사람이 사업을 하든 또 뭐 다른 무엇을 하든 간에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교수님 말씀 중에 잠깐 나왔던 이야기인 네. 것 같은데요. 그 1000시간을 333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예. 아마 아는 시간 개념이 만 시간이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예. 말콤 글래드웰이 이제 아웃라이어에서 예. 나왔던 얘기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만 시간은 어떤 분야든지 예. 만 시간 정도를 투입을 하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 예. 실제 만 시간이 박사학위 정도 받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 3년 예. 정도. 예. 한 분야 풀타임을 일가를 하는 이루는 시간이긴 하네요. 한 예.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예. 이제 걸리는 시간인데 예. 그 만 시간을 이해할 때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만 시간이 일직선으로 만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 만 시간이 처음에는 적은 시간이 되다가 예. 뒤에 점점 많은 시간이 되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만 예. 시간을 해도 예. 초장에는 막 열이 예, 날아가지고 예, 예. 엄청나게 쏟다가 뒤로 예. 별일 없으면은 그거는 효과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재미를 붙이는 사람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어떤 분야를 놓고 내가 만 시간 투입하겠다 이렇게 단칼에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자칫하면 그 만 시간 때문에 내가 인생을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다른 데 담 딱 쌓고 한 예. 분야만 만 시간 가는데 예. 갔더니 사막인 거예요. 예. 뭐 큰일 날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나 예. 기업들은 뭘 하느냐 하면은 미리 입지를 하죠. 예. 사전 스터디를 합니다. 파일 스터디를 하고 R&D를 하고 미리 시범 조사를 하고 하는데 예. 제가 그 정도 시간이 저는 10%라고 보는 거예요. 아, 10%요? 네, 10%. 기업에서 R&D나 교육에 쓰는 시간이 한 10%뭐 이런 정도인데 예. 저는 만 시간이 10%가 1000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0시간 정도를 미리 쓰면서 예. 과연 그 분야가 내가 올인할 분야냐 아니냐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박사 같은 경우는, 안철수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를 하면서 틈나는 대로 이 바이러스가 좀 문제다 그렇죠, 하고 예. 바이러스 연구를 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새벽 뭐 3시인가 4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7시까지 예. 하루에 3시간씩. 예. 그러니까 한 3시간이니까 한 좀 10% 좀 넘는 예. 건데요. 하루에 3시간씩 쭉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이거 정말 필요하네 예, 해가지고 예. 무려 7년간 했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교수도 7년간 준비를 해서 안철수 연구소를 세우긴 했지만 그렇죠. 예. 저는 그 처음에 3시간씩 해서 한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9개월 이 정도의 시범적으로 한 시간이 없었으면 예. 예. 저는 그렇게 길게 안 갔다고 봐요. 예. 만일 안철수 교수가 이거 바이러스 중요하네 예. 하고 당장 의사를 그만두고 예. 3년 동안에 만 시간을 확 해버렸다면 저는 아마 지금처럼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지만 예. 예. 사실은 그 효과라는 것이 훨씬 다를 수도 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과연 예. 그 한 개인이 예. 그런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벤처 요새 이제 해라고 예. 하는데 저는 그 벤처에 마찬가지로 벤처라는 리얼 옵션을 갖기 위해서는 예. 그 리얼 옵션을 할 수 있는 본인에게 맞고 본인에게 체험하는 다양한 분야에 정말 리얼 옵션이 될 수 있는 시범 훈련, 시도를 저는 해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근데 갑자기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떨치고 어머니 나 돈 좀 내주세요. 예. 아버지 돈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막 뛰어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필패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용기가 있고 도전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예. 그거는 난 방식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아. 그게 중학교가 됐든 고등학생 시절이든 어릴 때부터 뭔가 벤처성 기질을 가지고 조금씩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예. 갑자기 대학에 오겠다고 오래했던 친구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확 뛰어든다? 예.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분야든지 일가를 이루려면 10,000시간, 20,000시간, 30,000시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예. 우리가 어떤 분야에 가서 그런 시간을 투자할 거냐 이것을 결정할 때는 예. 반드시 1,000시간, 500시간 정도의 미리 예. 파일럿 테스트를 스스로 하는 아.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리얼 옵션을 예. 설정하고 준비하는 예.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리얼 옵션 이야기, 유형들 이야기로 들어갈 텐데요. 유형들을 분류를 하셨습니다. 어떠한 유형들이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유형을 분류하고 그러는 것이 너무 좀 공대스럽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쭉 그냥 리얼션 풀어주면 좋은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이 경영이나 문과 분들은 어떤 화두를 던진다면 예. 우리 이공계들은 좀 답을 찾아주는 예. 거에 좀 강해서 맞습니다. 예. 저는 좀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면은 제 스스로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예. 이제 쭉 800명 조사에서 120명 압축되는데 과연 예. 121명의 공통점이 뭘까 예. 하고 봤더니 한 6가지가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예. 첫 번째가 본인이 목표를 정해놓고 하고 있는 비전형. 비전형. 이게 이제 본인 난 이렇게 가겠다고 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47%좀 되더군요. 121명 중에서.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무작위로 조사했기 때문에 성공 비율이 제일 높은 거죠. 예. 비전형이. 그 다음에가 보니까 위기나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아프거나 예. 뭐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예. 이걸 막 빠져나가려고 뭘 했는데 엉뚱한 걸 했는데 그게 자기 이제 직업이 되고 이제 옵션이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기형 리얼 옵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체험형이에요. 체험형. 예. 예. 이것저것 시도하는 거예요. 예. 예.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체험형 리얼 옵션. 그래서 위기형이 19%, 그다음에 체험형이 13% 이런 이제 비율이 되더군요. 예. 그다음에 취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사실 내가 얘기하는 취미는 꼭 취미 활동이라기보다는 예. 본인이 재미있는 거 하시는 분들. 예. 그러니까 재밌어서 해보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레고 만든 창시 씨 같은 분들은 예. 그 자기 자녀들에게 장난감 만들어주는 게 재미인 거예요. 예. 그 장난감 만들어주다가 그게 이제 레고라는 사업을 하게 되는 일종의 예. 취미형 예. 리얼옵션이 되고요. 그게 한 10%예요. 예. 그러니까 취미형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10중 8구 실패하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 성공하니까. 예. 사실은 이제 뭐 웃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취미형이라는 것은 본인도 좋고 예. 뭐 직업도 되고 막 이런 건데 예. 사실 그렇게 두 개 다 잘 되는 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그 정도 비율이고. 그 다음에 또 멘토형이라고 해서 멘토형, 예. 다른 분들의 조언, 뭐 또 부모님의 조언을 멘토의 얘기를 듣고 뭔가 준비하는 거, 예. 한 7% 성공 비율.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그냥 남이 하는 거 보고 하는 분들이 예. 계시더군요. 예. 친구가 이제 뭐 유학 갔다, 예. 뭐 인드라 누이처럼 친구가 미국 가서 유학 갔는데 그 친구 계속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연락 주고 받다가 본인도 이제 유학 가서 성공하는데 저는 이것을 대리형이라 부릅니다. 대리형. 그래서 이제 비전형, 예. 위기형, 예. 체험형, 취미형, 멘토형, 대리형. 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이 비율이 높은 것이 비전형인데 비전형. 예. 그래서 가능한 비전형이 되는 게 좋겠다는 얘기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이 6가지 유형이 이렇게 한 가지 되는 거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제 맞물려서 예. 몇 가지가 진행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 책에 보니까 그 이제 자가 진단을 하는 그 어떤 리얼 옵션을 그 선택할 것인가 자가 진단을 하는 그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16가지 질문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도출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121명이 리얼옵션을 만들었는데 예. 과연 이분들은 그 리얼옵션을 어떻기 때문에 만들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를 했다. 예. 주변 사람과 소통을 잘했다. 가정 환경을 잘 활용을 했다. 예. 시장 환경을 잘 활용했다. 이걸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예. 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유형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예. 각 유형에서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가 16개 중에서 예. 그래서 그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 10개씩 예. 해서 각 유형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기질 그러니까 예. 기질. 성공 사례들이 가장 많이 보여준 일종의 행태라고 예. 할까 그것들이 높은 것들 10개씩 뽑아서 그래서 이제 그 6가지 유형에 대해서 예. 그 자가진단 표를 예. 만들었는데요. 하나 제가 우리 학생들, 예. 제가 이제 우리 5년 동안 우리 학생들 미래를 준비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한번 이렇게 그 자기 리얼 옵션 하는 과제들을 한번 이렇게 쭉 분석을 해봤더니 한 5, 600명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제가 거의 매 학기 한 500명씩 가르칩니다. 근데 봤더니 위기형이 제일 많아요. 위기형. 우리 학생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이 자꾸 미래 선택하느냐면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 그다음에 본인이 가고 싶은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거를 채우는 걸 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가 부족해. 나는 학점이 부족해. 나는 뭐 스펙이 부족해. 계속 채워가는데 이게 계속 채워가는 게 사실 뭐냐면은 본인을 평균형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위기죠. 자기가 평균도 안 된다는 거야. 나 보니까 평균도 안 돼. 나 토익 평균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뭐 거의 83%가 위기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건데 제가 이 기업에 가서 물어봐요. 제가 이제 신입사원들 특강들 가끔 하는데요. 언제 이 회사 오게 되는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이번에 발표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수백 명 되는 사람 중에 이 회사 오게 될 거를 4년 전에 알았던 사람, 뭐 5년 전에 알았던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나는 금융권에 이런 회사를 갈 거야 하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을 준비해서 대학에 왔어요. 그럼 대학에 와서 뭐를 하냐면 취업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비전이 취업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 게 취업이 준비야.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제 제 책에 아까 얘기하신 자가진단이 있는데 여러분들 다 기질이 체험형이 있든 뭐 비정이 됐든 기질이 있을 텐데 적어도 이제 비전형과 그런 자기 기질과 이렇게 좀 통합을 시켜서 미래의 준비를 그냥 막연하게 평균 개념으로 미래 준비를 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선택관. 내가 금융회사 가려면 금융회사 갈 수 있는 선택 권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약간 그런 자기에게 맞는 선택 권리를 준비를 해라 하는 화두를 꼭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그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봤더니 저는 멘토형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취미형이 나왔는데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요? 이제 사실은 우리 고 대표 같은 분들도 멘토형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얘기한 6가지 이용해서 멘토형이라고 해서 다른 걸 안 하고 멘토형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이제 뭐 미래도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남의 얘기 듣기도 하는데 이제 기질적으로 그래도 한번 딱 정하고 본인이 뭐 주변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성격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주변 어른들 얘기도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관찰하기도 하고 그런 기질이 많은 것 같습니다. 멘토형인데요. 제 책에는 이제 각 유형별로 성공한 사례를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그 사례가 그 유형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이제 잘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써놨는데요. 멘토형 같은 경우는 일단 누가 필요하냐면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고수와 동역자를 만나셔야 돼요. 고수를 만나셔야 돼요. 고수. 왜냐면 그분이 나보다 먼저 가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좋은 멘토를 만나야 그분 얘기 듣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선택을. 선택을 하는 건데 그 고수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고수가 혹은 동역자가 우리 고 대표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야 그 멘토가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요즘 우리 이제 사회에 그 SNS 해가지고 뭐 팔로워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특정인의 그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정말 반대입니다. 나는 그분들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나 수많은 책들 중에 있는 얘기나 뭐 신문에 나온 얘기는 별 차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 책 한 3년 준비해서 썼는데요. 나는 그분들이 어떤 이슈를 놓고 얼마나 심각하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그런 의사결정 비슷한 얘기를 던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마 어떤 경우는 막 갑자기 나온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분들의 개인적인 습성, 개인적인 기질, 그날의 컨디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날이 그분이 아침에 트위터를 날리냐, 저녁에 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는 나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형을 할 때는 내가 선택에 반영되려고 하는 그러한 정보들, 혹은 특히 미래 리얼 옵션을 준비하는 그 정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그렇군요. 유명한 사람 얘기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책에 보게 되면 이제 잭 니콜슨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분은 이런 분이에요. 유명한 사람 얘기보다는 예. 평소에 평소에 말을 안 하지만 나를 아는 사람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 평소에 뭐 잔소리 안 해. 축구도 예. 안 해. 예.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모처럼 만에 누나가 한마디 했어요. 예. 그래서 대도시에 가는 거예요. 예. 또 막 뭐 이렇게 막 저 일반 사원으로 일을 해요. 예. 그러다 어느 날 그 PD가 한번 던지는 얘기를 듣고 그렇죠. 또 자기의 예. 또 이 배우로 진출하게 예. 되고 음. 또 본인 목소리가 막 이상한 거예요. 예. 다들 안 된다는 거야 목소리 예. 때문에. 뭐 목소리가 굉장히 뭐 걸쭉하잖아요. 예, 그 그렇죠. 예, 목소리. 예. 근데 친구가 자기가 잘하는 친구가 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예. 너는 그 네 목소리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예. 그래서 이분이 자기 인생의 그 3번의 그 충고로 그 예. 얘기를 듣고 자기 옵션 선택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 멘토형에서는 고수를 만나고 나를 잘 알고 해서 믿음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관리 예.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저는 예. 지금도 예. 그 멘토형을 굉장히 즐깁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뭐 1년에 꼭 한두 번씩은 저 선배님들 뵙고 예. 여쭤봐요. 예. 10년을 거꾸로 시계를 돌리신다면 예. 이제 제 위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묻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를 잘 아는 분, 예. 저한테 평소 한마디 안 주셨지만 예. 저를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었던 음.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렇군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좀 돈을 내요. 예.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왜냐면은 돈을 내야 예, 예. 내가 그 얘기를 내 그렇죠. 것으로 만들잖아요. 맞습니다. 예. 하여튼 저도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많은 유형들이 나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네. 교수님께서 이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 책은 이제 막 분류로 되면 자기계발서로 예. 분류가 되는데 요즘은 뭐 자기계발서는 사실 신문에서 별로 소개 안 하는데요. 예. 하도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간은 거의 뭐 자기계발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렇죠. 책의 굉장히 홍수라고 볼 예,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총론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독자들이 예. 제 책을 읽으면서 예. 꼭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결단. 예, 예. 저는 이 얘기는 사실은 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많이 썼고 해서 먼저 3개월 준비해보고 3개월 준비해보고. 3개월씩 한 3번 해보고 예. 정말 괜찮으면 3개월씩 3번 하면 예. 3년 정도 해보고 예. 그러면 거의 이제 확신이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예. 계기 예. 또 결단할 수 있는 어떤 저자 예. 또 그런 것들을 바란다면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학교에서 5년간 예. 또 제 개인의 이야기 예. 또 사례들 해가지고 정말 실전적인 내용들이 예. 많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늘 결심하는 예. 자기 개발이 아니라 거의 이제 연초니까 아직도 예. 결단하는 그런 일단 3개월이라도 결단하는 예. 그런 자기 개발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책 자체가 교수님의 경험도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다른 유명인들의 성공 사례들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